정찰병을 보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아,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렇게 하지 마라. 전기차가 생산하면요, 거기 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외된 주식 중에 뭐 펀더멘털이 괜찮은 거야. 그럼 보시죠. 오늘 어떤 주제? 올해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하나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말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 오늘 모닝 미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찰병을 보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는요. 삼성전자 62,000원, 네. 하이닉스 82,000원에 안착하면은 조금씩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개소리 아니고요. 맨날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겁니다. 82,000원, 62,000원에 안착하는 종목을 딱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트렌드 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어저께 데이터를 릴리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아서 제가 오늘 못 넣었는데 반도체 공급 초과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공급이 확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3분기에 나타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그 트렌드 포스라는 기관에서 공식화했어요. 근데 트렌드 포스가 항상 맞는 거 아니죠. 예누리가 있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많이 높아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텐션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의 임팩트죠. 삼성전자가 그 웨이퍼 장 만드는 중에서 한 7%가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잘 나가는 평택 3, P3라는데 이거는 그냥 증설하는데 옛날 공장, 15, 펩, 15, 펩, 17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한 6만 장을 빼고 있기 때문에 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2월, 3월 빼기 시작하면 그거는 한 3, 4개월 뒤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는 잘 몰라도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6%, 7% 웨이퍼를 빼고 있다는 트렌드 포캐스트에 이게 스팟이 맞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마켓시가 40% 되거든요. 전 세계 한 2에서 3% 정도 공급이 준인 거니까 그럼 3, 4분기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적자 3조 나왔던 그런 것이 좀 현저히 줄 수 있다는 인디케이션을 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한테도 어떤 자극이 돼서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났구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떡이라고 제가. 개떡인 걸 일주일, 열흘 사이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흡수되는 과정을 버티면서 일정한 주가를 버티면은 이 정찰병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2차 전지라든지 많이 어떤 것에 대한 이익 실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62,000원, 하이닉스 82,000원이란 그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적의 북밸류에 1.15에서 1.25를 치면은 적정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부여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점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정찰병 보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준비하신 거 네,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SVB부터 실리콘밸리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현대전자 있을 때 젊을 때 미국에 출장 갈 때 실리콘밸리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요즘에 일주일 사이에 들은 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였잖아요. SVB 그다음에 CS까지 결국은 다 도와줘서 돈으로 해가지고 메꾸겠다는 의지가 발현되는 바람에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그 큰 우려가 잠시나마 잊혀지는 형국이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전환돼서 그나마 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있으니 정리해 봅시다. 일단 CPI는 내려가고 있죠. 예상대로 나갔고, 예, 특히나 주거비가 조금은 내려왔어요. 아직은 이게 먼스 오브 먼스로는 이게 한 0.8%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돌 아직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CPI는 부합했는데 헤드라인 6.4잖아요. 6.0. 근데 아마 이번 달 3월 달 CPI는 지금 5.3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엄청나게 올리는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빅스텝 50bp는 물 건너갔죠. 특히나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점이 잡힌 것 같아요. CPI 오케이 이렇게 잡혔고 PPI 나왔죠. PPI는 CPI의 선행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네. PPI는 예상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면 3월 달에 CPI가 내려간다는 추세가 맞을지 않겠어요? 그게 뭐 5.5, 5.7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엄청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그렇죠. 네. CVV, SVV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은행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저께 보니까 JP 모건이고 뭐 웰스파르고고 뭐 11개 은행이 17일만에서 돈 300억 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네가 가능하니까 300억 불 준 거죠. 무슨 그러니까 그 큰 은행들은 어저께 별로 안 올랐어요. 그 전날 그저께 많이 빠진 것은 안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17일만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CS가 중앙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지만 CS는 계속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SVB 그다음에 이거 First Bank, First Republic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슈는 있죠.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유동성을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는 또 돈을 지불해 주니까 결국 어나더 레벨의 인플레를 계속 나중에 뭐 또 잊혀졌다가 3, 5, 6제다가 어느 순간 7, 8, 9월 달에 올려야 되는 더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잠시나마 그 금융이 지원해 주는 거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는 거를 잠시는 병행할 수도 있다.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 투자가들은 일단은 안심, 위기에서 벗어나는 형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뭐냐면 원래는 말이죠. 연준은 긴축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걔네들도 파산은 막아야 되잖아요. 파산은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월스트리트는 뭘까요? SBB, 잘 됐네. 잘 됐는 게 아니지. 하얀에서 다들 들어갔고 공격하는 거죠. 너 금리 인하 안 하면은, 금리 인상 조절 안 하면은 파산 막기 어려울 것 하고 월스트리트가 좀 막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해가지고 막겠다 이거죠. 그래서 못 막으면 큰일인데 막았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 인플레가 올지는 일단은 잠시 제껴놓고 일단은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잠시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식은 지난주 이거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네. 그때 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세요. 주가 그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3월 20일, 다음 21일 날 FOMC 때 뭐 25pp 올리겠죠? 안 올리면 큰일 나는 거. 그것도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 50pp 올리면 그것도 큰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도표죠. 점도표를 5%, 5.2%까지 올라간 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요거를 이제 보는 정도까지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원래대로 다시 한번 개별 종목으로 갈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쉬고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CS 사태는 근데 CS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근데 CS 사태 그 어저께 그렇잖아요. 네. 저기 누가 나오셨어요? 이트레이드 증권 네 그쪽에 윤지호 센터장 윤지호 윤지호 대표죠 이제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CS는 이번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2년 전서부터 있어요. 계속 영업 실적이 맞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 몇 년째 이것이 그거에 의한 문제지 그러니까 금융 위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에나 같아 했잖아요. 월스트리트인데 그것은 예전에 투자를 잘못해갖고 한 거 신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했다는 하이에나 같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에만 있지 않고 유럽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준 내 다음 주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준 너네 지금 너 잘 삐딱하면 우리 이렇게 막 돼. 간다. 그렇지. 이렇게 보여준 거군요. 이 타이밍에 왜 나왔겠어요? 이 타이밍에 CS가 골마 터진 건 옛날부터 나와서 주가가 이미 막 빠졌는데 물론 아까 SVB보다는 그 자산 규모가 3배 가까이 크니까 항상 신경 썼지만 왜 이 타이밍에 나왔냐 이거죠. 그런데 ECB가 어저께 뭐라 했어요?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50bp. 그건 뭐냐? 자신감도 있지만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파산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스위스뱅크가 그러니까 이 합의가 된 거지. 이 월스트리트하고 연준이나 ECB가 합의가 일단 됐는데 잠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또 어디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그런 걸 좀 점검하겠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25 하면서 이걸 나중에 진짜 내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올지 아니면 계속 갈지는 몇 개월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에서는 원래대로 일주일 전에 했던 25 가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트렌드 합의가 된 것 같아서 그 위기에 대한 건 잠깐 잊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시크리컬한 주식. 뭐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 나아지는 게 뭐지? 금리를 엄청 빨리 올리는 게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 하여튼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게 그저께는 많이 빠졌어요. 뭐지? 나스닥만 오르고. 근데 어저께는 완벽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뭐냐?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는다는 잠정 합의가 된 거구나. 그럼 시크리컬한 주식 중에서 그럼 버티고 뭐 항공 전기차나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그 다음에는
반도체인데 물론 실제 개떡이라는 거 흡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이미 좀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정찰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떡 같은 세상. 개떡 같은 거. 근데 개떡 같은 거 개떡이라 다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걸 보려고 그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CS 그래서 CS 요 나오는 게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잘못해 2018년 2008년이죠? 네. 2008년 3월인데 위기는 있었어요. 만약에 다 틀어막지 않았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리먼급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아닌데 리먼급이 아닌데 그 전에 정조들이 베어스턴즈 이런 게 있다가 6개월 뒤에 나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끔 이슈가 아니고 이게 6개월 정도 어떻게 돼서 또 나타나는지 안 나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리먼급은 절대 아닌 거였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는 일단 당분간 접혀져서 시크릿한 주식 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LS하고 그 두산 밥켓 좀 중우장대한 기계 아니면 전력 이런 점.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리포트 나온 지가 한 보름 됐어요. 하나는 동 가격 연결되는 거니까 전제가 있어야 돼. LS는 동 가격. LS가 지금 7만 원 왔다 갔다 하죠. 네. 이게 잘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LS는 이 동 자회사가 많아요.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지면 그러니까 구리 가격 왜 빠졌을까요? 어저께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결국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금값 다시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임박하면 이 주식 빨리 안 갑니다. 많은 경기 침체까지 안 가면서 이게 매크로가 매니지 된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에요. 그럼 안 간 주식이 있는데 안 간 주식 중에서 똘똘한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 중에 하나가 LS예요. 네. LS는 크게는 동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 게 전제를 깔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는데 이름이 이상하네. 니꼬동 재련이래요. 재련하는 거죠. 예. 이 동재련하는 LS 니꼬동 재련. 요게 예전에 이름이고 지금 M&A라는데 요게 연결에 편입이 안 됐었어요. 풀리. 네. 작년까지. 근데 이제 연결로 풀리 돼서 그 효과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LS 장선선 자회사. 해저 전력선의 캐파가 엄청 들거든요. 이거는 수주받은 게 있어요. 영국이건 이거.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실적에서는 근데 밸류가 0.7배 북밸류 0.7배라도 10만 원 넘어가요. 네. 지금 얼마야? 7만 원. 7만 원. 싸죠. 다만 예, 그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확 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성장성 이렇게 따지면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알짜배기가 딱 있어요. 동 재련하는데요. 동 가격 이렇게 다 돼 있고 해저 전력선 이거는 케이블이잖아요. 네. 이거 좋고요. 밸류에이션 싸요. 자회사들이 괜찮아야 하면은 이 제목에 쓴 것처럼 한국투자인 것처럼 목표 주가는 제가 뭐라고 하시긴 뭐하지만 올해 빈날 이거는 사실 가지가 의미 있다. 없고 목표 그렇죠.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부담이 없다. 그건 분명하다. 단 전제가 글로벌 매크로가 경제가 뭐 침체가 분명할 것 같다. 그러면 동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식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려도 내려갈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이프하게 원래 근데 중요한 거죠.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러면은 확 빠져. 간다. 네, 실적도 받쳐주고. 네,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동 가격은 사실은 어저께는 많이 빠졌지만 그저께 매크로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향이고요. 중요한 게 말이에요. 전기차가 생산하면요, 거기 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맞죠. 전기차가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폭스바겐이 그 3천만 원대 전기차 네, 그렇죠. 만들겠다. 지금 전기차 그렇죠. 아침에도 뉴스 좀 나왔죠. 읽었는데 예,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셀이나 이런 배터리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게 굴이에요. 굴이 많이 사용해요. 근데 굴이 가격이 전기차에서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굴이가 상향되니까 구리 가격이 기본적으로 전기차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더 부각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중요한 동 가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실제 동 재고가 지금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보세요. 네. 재고가 줄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결국 그 재고를 채워야 되는. 그렇죠. 전기차도 가고. 그 뭐라 하더라? 스타킹? 리스타킹. 리스타킹. 네. 네, 리스타킹. 발음 잘하시네.
제가 아니, 대표님의 레벨에 표정이 우리 저 본부장님이 진심이 담겨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심인데 저는 제가 웃겠다 웃기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CS. 네. 아니 별로 안 웃겨가지고. 더 열심히. 어쨌든 이 회사 동 재고가 내려갔어요. 근데 전기차는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면은 이럴 때 보지 언제 봐. 이 주가가 10% 20% 올라가고 나서 볼 건가? 더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니코 재련 아시는 분은 한 5, 6년 이상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맨 한 사람이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M&M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게 작년 4, 4분기부터 연결자에서 100%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50% 지분법밖에 안 됐는데 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좋은 거고. 보십시다. 여기 아까 이 연결된 자회사가 실적이 꾸준하잖아요. 여기서 흑!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네.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가치주인데 이제 소외됐었는데 근데 가치주인데 계열사가 성장주를 담고 있다. 계열사로. 전기차하고도 약간 연결고리가 생기고. 네.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뭐 하나가 또 전기차 관련되는 게 알려질 것 같아요. 뭔데? 뭐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돼. 예. 근데 그거 반영이 안 됐다. 그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2차 전지랑 관련될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하여튼 이건 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 보통 말이야.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데 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자회사 아까 니코 재련이잖아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또 자회사가 있어. 이름도 희한해. 토리컴. 여기서 황산 니켈 리사이클을 시작해요. 잘 모르지 사람들이. 이게 자회사다 이거죠. 네, 토리컴이. 그러니까 LSMN은 이 자회사 100% 자회사로 연결되는 요거에 자회사가 토리컴이라는 있는데 원래 도시 광산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하는 것 중에 구체적인 게 양극재 핵심이 원래 니켈은 아시죠? 네, 황산 니켈을 리사이클하는 방식을 올해 언제부터 이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나온다 이거죠.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다 얘기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넘버는 올해보다 내년에 잡힐 수 있지만 이런 게 있는데 북밸류가 회사 전체가 가치주의 0.7배, 0.5, 0.5배, 0.6배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세척 소재의 황산, 2차 전지 원료는 니켈 이런 소재 산업이 증가된다. 구리 가격은 과거 수준으로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 기본적인 가치가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폭락하지 않으나. 근데 어저께는 이제 매크로 하기 때문에 확 빠졌거든요.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근데 지금 이 위기가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일단은 잠깐. 봉합하고 연기된 거. 3개월. 3개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4월, 5월 안에는 주식 다 팔아야겠네. 그럼 그때 가보고. 아니 우리 1월하고 3월이 얼마나 다른데 5월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금 일주일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일주일이 다르고 하루가 다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좁아졌어요. 사람들이 막 민감한 상태예요. 네. 어쨌든 매크로 이슈하고 아까 말한 거는 나쁘게 보면요.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 사태가 2008년도 9월에 일어나는데 2008년도 3월에 베어스턴이 파산됐거든요. 네. 그 더 작은 회사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긴장을 안 했다가 6개월 뒤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긴장 안 했다가 6개월 뒤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은 못해요. 확신은 못해. 하지만 일단 그렇게 각국 은행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니까 몇 개월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진짜 안 꺾이면 인플레를 나중에 금리를 25, 22%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도 괜찮아라고 봤는데 보니까 갑자기 돌발 사태가 나면은 그러면 좀 리스크가 지금이 안 나타나고 가을에 나타날 소지가 있죠. 그동안 정비해야지. 제2의 SVB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리스크를 안고 있대. 당장의 리스크는 약간 잠재졌다. 그러면 약간 턴어라운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시 아직 턴어라운드 이야기 모르지만 주가가 안 갔으니까. 그러면 소외된 주식 중에 뭐 펀더멘털이 괜찮은 거. 그걸 보시죠. 그래서 술버즈 가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승전 LS전선. LS전선. 마음에 안 들면 두산 밖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래도 LS전선. LS전선. 전선합시다. 두산 바켓과 LS전선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LS전선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가져왔죠. 아까 그래서 구리동,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황산 니켈, 자회사가 하는 거 그런 것도 구체화되면은 발현되는 거고, 두 번째는 LS전선, 아까 이게 LS잖아요. 네. 지주니까 LS전선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해저 전력선. 이거 신규 공장을 완공을 해서 캐파 증가 대역 수주 쌓여있고 영국에서 받고 막 이래서 이거 탄탄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풀 가동이 내년부터 되니까 실적은요 내년에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사야 돼요. 내년 사는 게 아니고 올 겨울에 사도 되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실적을 브레이크다운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예,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에 얼마야? 4,700억 정도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5,400억 정도 예측을 하니까 많이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증가되는 주식인데 아까 여기 보면은 LS전선 여기 있죠. 2조 6천억 중에서 LS전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기 LSMMM 1조 들어오잖아요. 1조 2천 요거 들어와가지고 매출은 좀 커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마켓 말씀드릴게요. 두산마켓의 단점은 저거예요. 미국의 홈빌딩이 네. 약하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갔어요. 안 갈 이유를 알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 좋잖아요. 거기 네. 홈빌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홈빌딩 관련되는 미국 주택시장에 관련되는 얘네 익스포저가 네. 한 1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5%밖에 안 되는데 마치 주가는 한 50% 되는 것처럼 주가가 엇눌렸었어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네가 오보행이 있었어요. 오보행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오보행이 해결됐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어요. 가져온 이유는 오보행 해결됐다고 해서 봤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주택 관련되는 익스포저가 많아서 주가에 억눌림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저기 아시다시피 투싼마켓 그 컴퓨터 트랙터 이런 거 하는 트랙터.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는 회사죠. 굴삭기. 계속해서 미국 인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플러스. 근데 이제 인프라인데 이제 홈 빌딩의 익스포저는 많지 않아요. 홈빌딩이 뭐예요? 가정. 그 이제 그 주택 사업 관련되는 이 지금 비중이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잘 모르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주택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모멘텀이 충분히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리포트가 나온 거는 그 얼마 전에 오보행이 있었다. 주식 관련해서.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게 있어갖고 주식이 어떻게 하라! 라고 이제 리포트가 한 몇 군데 나왔어요. 근데 맞는 얘기 같아서 가져온 거죠. 물론 LS보다 더 다양성이나 아니면 좀 편안함은 좀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데 근데 탄력은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두 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있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가 돈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첨단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대감이 좀 있는데 굴삭기? 굴삭에 들어가는 컴팩트, 트랙터 뭐 이런 거 조금 이거 좀 너무 구닥다리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지금은 해요. 사실 인정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더 느껴지지는 않죠. 하나 좀 아까우니까 가져왔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그 정도는 뭐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돈 버는 게 장땡이죠. 장땡이죠. 네, 돈 벌게 해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우리도 이제 슬슬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어저께 저 강영현 이사 네네. 유진 쪽에 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지금 주택 네.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맞아요. 건설을 예전에 하면서 해놓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페이크다.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 지표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꺾일 것이라고 보고도 하고. 안 좋아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던데.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안 좋아지죠. 근데 그 비중이 주가는 많이 반영한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비중이 아까 15%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5%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 30%인지 알고. 근데 그래서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죠. 낮을 때. 오버행도 줄었으니까. 근데 그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지금 아는 게 아니고 강 이사가 얘기한 그것이 지금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렇죠. 예.